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올해 집값 전망 2.5%, 지금 매매가 기준이죠. 사실 2.5%면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률이 되겠는데, 자, 이게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 전망까지 나왔는데, 와, 집값이 2.5%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무려 5%나 올라간다. 매매가에 거의 뭐 2배 가깝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뭐 전세값 안 그래도 뭐 전세난이다 뭐 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물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좀 이렇게 건설 쪽에 이제 또 입장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집값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승적으로 좀 많이 하긴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이제 5%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뭐 일단은 충격적인 전망인 건 맞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전세 시장에서 뭔가 좀 이런 어떤 뭐 연구원이나 뭐 이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예상했던 것하고 지금 다른 양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전세값이 하락했는데 이게 공식 통계에도 지금 하락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 자, 매물까지 지금 다시 늘어나면서 지금 뭐 하반기 들어서면 오히려 막 전세 시장이 더 막 난리가 나고 뭐 전세 대란 막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뭐 데이터를 일단 보면서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이번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매주 물론 지금 부동산 원장이 야, 이거 뭐 지금 호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이도 있고 이 문제가 있다. 아니,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현우 원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월간 발표로 가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한 격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 발표다 보니까 뭐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더더구나 신문 방송이 워낙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6월 3주차 지금 뭐 서울 이제 주간 아파트 동향이 나왔는데, 매매가는 지금 서울도 그렇고 뭐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뭐 서울 이제 0.27 지금 똑같이 지난주 이번 주, 그 수도권도 뭐 똑같이 0.2 0.2 전국도 0.1,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매매가는 그냥 이렇게 지금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거 0.32에서 0.30으로 0.02나 지금 뚝 떨어지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서울이 지금 떨어져서 그런가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0.02에서 0.21로 이렇게 떨어진 게 나와 있고, 전국 단위도 뭐 0.12에서 0.11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갑자기 뭔가 전세가가 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공식 통계에서도, 뭐 정부 지금 한국부동산 통계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전세 실거래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전세 그러면 대치동 음마가 꽤 유명하죠. 뭐 대치동 학원가 때문에 대치동 음마 전세 꽤 유명한 뭐 이제 전세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34평형이 12억 2천, 그것도 21년. 사실 뭐 매매가와 다르게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21년 최고가를 못 넘은 곳들이 강남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2억 2천까지 갔던 게 지금 7억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억이 7억이면 마이너스 42%예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치 음마 뭐 학원가에서 꽤 유명한 이 전세 뭐 관련된 아파트인데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 42%인데, 자, 그러면 이거 뭐 어쩌다 한 건 지금 7억이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아닌 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7, 8억이죠. 일반적으로 좀 7, 8억, 뭐 7억대가 많고 뭐 8억, 뭐 어쩌다 지금 9억대도 있긴 있지만 요 딱 지금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7, 8억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2천까지나 갔었죠. 최고가가 12억 2천까지나 갔던 게 지금 7, 8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서, 자, 결국은 지금 음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매매가하고는 상관없이 전세가는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 아, 음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서 제가 바로 건너편에 한보 미도맨션도 체크해드리면 34평형. 마찬가지 여기도 16억까지 나갔었죠. 여기는 16억까지 나갔던 게 10억까지. 그래도 여기도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40% 가까운 한 6억 정도가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꽤 유명한 아파트죠. 여기도 대치동에. 자, 근데 여기 43평, 여기도 마찬가지 21년에 23억까지 갔던 게 지금 15억 7,500까지, 15억대까지 내려와 있어서 여기도 7억 3천, 한 31% 가깝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슬도 이제 뭐 기존 아파트 중에서는 꽤 유명한 아파트죠. 3,000세대 지금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도 뭐 전세 관련해서는 꽤 뭐 유명한 아파트인데 43평형이 27억 5천까지 갔던 게 19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5천이면 와, 이거 뭐 거의 한 9억 가깝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30%나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재건축 뭐 관련된 아파트나 아니면 구축 아파트. 자, 이런 것만 그런 거 아니냐. 또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지금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플레스티지 뭐 이거 개포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잖아요. 34평형 18억 3천까지 갔던 게 13억 지금 1천만 원까지. 그래서 뭐 5억 2천 한 28% 30%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청담동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대치동이나 뭐 이렇게 도곡동 뭐 이런 곳뿐만 아니라 뭐 개포동도 그렇죠. 그런데 청담동 같은 경우에도 청담 아이파크 41평형이 23억까지 갔던 게 13억 5천으로 9억 5천 한 10억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는 대부분 다 21년 최고가 5년 전 지금 전세가보다 그 아래쪽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자, 청담동 같은 이런 아파트들도 마이너스 41%. 뭐 하락폭만 보면 사실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강남만 그러냐? 지금 서초의 가장 유명한 아파트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24평. 자, 소형 평형대가 최근에 전세가가 굉장히 짱짱하죠. 근데 여기도 23년에 25억 9천까지 나갔었는데 지금 16억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9억 9천, 10억 가깝게 마이너스 38%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뭐 한 16억, 17억 정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25억 9천, 27억, 26억에서 16억으로 한 10억 가깝게 내려 이거 뭐 한 건만 딱 그런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16억, 17억. 뭐 낮은 거는 뭐 저층은 15억대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16억, 17억대 이렇게 돼. 뭐 그냥 이게 뭐 그냥 전세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25억 9천까지나 갔던 게 이만큼 지금 하락을 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자, 뭐 레미안 원밸리 이전에는 가장 대장이었죠. 아리팍 50평 같은 경우에도 43억까지 나갔던 게 28억 5천으로 14억 5천, 15억 가깝게 폭락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아크로 리버뷰, 뭐 아크로 지금 이 뭐 계열로해서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밸리, 바로 그 옆에 또 아크로 리버뷰, 뭐 지금 반포권이라고 하죠. 지금 서초에서 한강변에 있는 다 유명한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도 35평형이 26억까지 나갔었는데 지금 20억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죠. 그래서 19억까지. 그래서 지금 7억 하락해서 마이너스 26%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반포 쪽에 뭐 이제 구축 중에 대장이라고 하면 또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34평 같은 경우에도 21년에 23억까지 갔던 게 지금 16억 4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들 뭐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5년 전 지금 전세가 밑으로 그것도 5년 전 전세가보다 뭐 마이너스 28%, 30%, 마이너스 40% 가깝게 하락해 있는 이것도 뭐 금액으로는 7억 가깝게 뭐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역전세죠. 우리가 뭐 역전세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최고가보다 지금 낮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오히려 이것을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이런 걸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데 뭐 금액만 봐서는 이게 역전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잠원동 반포 루엘 같은 경우도 33평형에 24억까지 나갔던 게 여기도 마찬가지 16억. 다 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한 24억, 25억까지 갔던 게 한 16억대까지. 그래서 여기도 한 7억 7천,
8억 가깝게 내려와 있고 지금 하락폭도 마이너스 32%나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0만% 센트럴자이 이것도 뭐 신축이죠. 레미안 온밸리 가까이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40평. 이것도 지금 뭐 한 5년 전 지금 27억까지 갔었던 게 지금 21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6억씩이나 마이너스 22%. 그래서 뭐 아주 신축 아파트들도 이렇게 뚝뚝뚝뚝 전세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0만 포 이차 이건 뭐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 아파트들은 좀 더 하겠죠. 그래서 29평형이 뭐 지금 이게 5년 전에 12억 9천이면 한 13억이죠. 13억까지 갔던 게 지금 6억 5천까지 하락해 있으면 뭐 층수도 뭐 5층 6층이면 뭐 도찐 개찐이고, 자, 금액이 6억 4천, 그러니까 12억 9천이 6억 5천. 자, 결국 마이너스 49%. 결국은 12억 전세가 지금 6억까지 완전 반토막이 나는, 자, 이런 상황. 아까도 보셨지만 뭐 지금 대치동의 음마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지금 신반포이차도 다 뭐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파 쪽도 보면 송파에 지금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3대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이제 34평형이 23년 8월에 16억 9,500이면 거의 17억이죠. 17억까지 갔던 게 지금 7억 1천만 원이면 결국 17억이 7억이 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층수도 15층에서 18층인데 야, 송파 그래도 여기는 꽤 전세가 짱짱한 동네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16억 9,500 거의 17억까지 간 거죠. 근데 17억까지 갔던 게 지금 7억 1,400은 거의 7억인데 17억이 7억까지 폭락하는, 그래서 9억 8천 10억 가깝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57%. 와,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60%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특별히 여기에 뭐 7억 뭐 이게 뭐 어쩌다 나온 거냐? 그게 아니죠. 여기도 올림픽 선천도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뭐 7, 8억대로 되어 있습니다. 7, 8억대로 되어 있어서 뭐 그냥 딱 그것만 뭐 7억이 나온 게 아니라 뭐 나머지들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잠실의 리센츠 같은 경우에도 33평형이 17억 5천까지 갔던 게 9억 3천까지 하락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46%, 8억 2천이나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뭐 리센츠도 지금 구축 아파트 중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33평 국민평형이 뭐 이 정도 또 하락한 거래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파크리오도 그렇죠. 파크리오 32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5억 9천, 16억까지 갔던 게 지금 10억대까지. 30층이면 꽤 초고층인데 이거 5억 6천, 6억 가깝게 해서 35% 폭락한 거래가 나와서 뭐 지금 잠실, 뭐 잠실 권역 다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파의 뭐 가장 대장 중에 하나라면 또 헬리오시티를 들 수가 있겠죠. 뭐 9,500세대나 되는, 그래서 뭐 전세가의 어떤 뭐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33평형이 22년에 4년 전에 15억 6천 거의 16억 가깝게 갔었죠.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송파의 이 33평형이 거의 16억 뭐 17억 뭐 이 정도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기도 10억 딱 지금 10억 8천이면 한 11억 뭐 턱밑까지 가는, 어쨌든 15억 6천 16억 가까이 갔던 게 딱 10억에 턱걸이하는 요 정도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억 8천 5억 가깝게 하락했고 지금 마이너스 30%. 자, 그래서 지금 송파라든지 아니면은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자, 강남 3구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대장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뭐 이제 재건축, 뭐 구축, 신축 모두 다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근데 전세가들이 상당 부분 지금 엄청나게 실제로 폭락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데, 자, 매물까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자, 매물 상황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지금 전세고요. 자, 이게 지금 오늘자가 지금 오늘 아실 기준 했을 때 이제 오늘자가 없고 이제 어제까지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데이터 기준 했을 때 6월 18일. 자, 그래서 딱 2달 전 상황하고 지금 2달 전에 상당히 지금 매물이 전세 매물 없다 했는데 딱 2달 만에 지금 서울이 전세 매물 증가 순으로 압도적 1위예요. 야, 지금 서울 전세가 갑자기
26.6%나 늘었습니다. 우리가 22달 만에 거의 27%, 30% 가깝게 폭발적으로 지금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000건대가 19,500, 거의 한 이제 2만 건대 쪽으로 다시 지금 쌓여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겠는데, 보시면 지금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99.8%예요. 아니 뭐 이름 두 배잖아요. 지금 3,700건이 한 7,500건 정도로 두 배 가깝게 지금 서초에 엄청나게 두 달 사이에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은평 같은 경우에도 77.2%나 되고, 강북구도 최근에 전세 매물 없다고 난리 난 곳 중에 하나인데 58%나 늘어나 있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56.8%, 서대문구도 54.1% 늘어나 있고, 자, 성북구도 51.4%, 관악구도 45.7%, 금천구도 37%, 마포도 35.2%, 노원도 많이 늘었네요. 32.2%가 늘어나 있고요. 자, 성동 같은 경우에도 20.8%, 동작도 17%, 도봉도 14.6%, 자, 강남 같은 경우에도 7.6%나 늘어나 있어서, 자, 결국은 대부분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전세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 이렇게 전세가도 하락하고 여기에다가 전세 매물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그렇죠. 팍팍팍팍 쌓이고 있는, 자, 요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세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죠.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와.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이게 전세 대출이 주범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 대출도 해주고 심지어 반환담보대출까지 해줬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지금 집주인하고 세입자고 아니 서로 지금 주고받는 이 사금융인데, 이거 뭐 사라져 간다고 해도 이거 정상화 과정이지 별로 신경 쓸 일 아니야.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전세가 사라질 수준의, 정말 퇴출 수준의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아니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 아니 전세 그 사금융인데 왜 그 공적기관들이 거기 보증을 해주고 왜 뭐 이렇게 해서 전세대출을 이렇게까지 늘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지적을 했던 비거주택자들의 전세 만기 연장분, 이건 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뭐 지금 새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이제 끝나면 이거 대출 원금 상환할 수밖에 없죠. 만기 연장 불허하는 거, 이거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공적기관들의, 보증기관들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 이것도 100%에서 90%에서 80%까지 낮춘 건데, 70% 축소 얘기는 지금까지 나왔었지만 갑자기 대통령이 이렇게 센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전면 폐지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아니 지금 이 사금융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아니 사금융이라고 했는데 이 사금융에다가 왜 공적기관이 이거를 보증을 해주냐?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의 논리라면 당연히 이거는 전면 폐지하는 게 맞죠. 전면 폐지하는 게 맞죠. 자, 근데 뭐 이건 어떤 뭐 완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폐지를 한다 그러면 다 폐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전세금이 10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매가 기준에서 고가 아파트 기준에서 어느 정도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어쨌든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아마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일단 이렇게 뭐 전망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고가 전세 지금 매매도 고가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많은 세금 그렇죠. 세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가 관련된 부분들이 타깃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가 전세인 경우에는 아니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아니 전세 아까도 보셨지만 20억, 30억짜리 전세 사는 분들 이분들을 왜 보호를 해줘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논리가. 뭐 이분들이 사실 전세대출이나 이런 게 서민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건데 특히나 지금 DSR 관련된 경우에도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뭐 서민들이 전세 세입자다 보니까 뭔가 보호를 해주자고 해서 DSR 적용을 안 하는 건데 아니 고가 전세까지도 왜 보호를 해줘야 돼?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일주택자는 이미 뭐 지금 하고 있고 자 무주택 경우에도 이제는 DSR을 적용할 수 있다. 요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출로 잡아서 집주인들의 DSR 적용한 이것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집주인들 난리 나는 거죠. 뭐 아까도 보셨지만 전세 뭐 10억, 20억 이게 전부 다 내 빚으로 잡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부채로 봐야 된다. 집주인들의 부채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돌려줘야 될 돈 아니냐. 그럼 이거 부채지. 자 그러면 집주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야,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집주인들이 만기가 대출 만기가 되면 이 DSR 때문에 안 되죠. 무조건 원금 상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신규 대출은 상상도 못 합니다. 신규 대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집주인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이 여기 관련된 어떤 대책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 전세법 관련된 것들이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전세값 전망이 5%나 상승을 하는데 이게 매매가의 2배가 넘는 2배 가까운 자 이런 것들이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퀘스천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희망사항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려면 뭐 좀 집값도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전세가도 올라가서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또 밀어주고 자 이런 지금까지의 메커니즘을 뭐 좀 기대하는 뭐 기대치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근데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전세 대출이 없으면 전세값은 무조건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아무리 내가 전세가를 올려받고 싶어도 전세 대출 자체가 거의 전면 폐지되는 수준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 25억 넘어가는 거 거의 2억 대출해 주는 건 거의 미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거의 한 뭐 15억 넘어가는 전세라든지 20억 넘어가는 전세에 대해서 뭐 한 2억밖에 안 해준다. 1억밖에 안 해준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무조건 전세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당연히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전세값이 5% 매매가의 2배 상승이 아니라 전세값이 폭락하고 여기에 따라서 역전세가 일어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부동산 시장은 늘 또 이렇게 그렇죠. 살아있는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렇게 일부러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를 뭐 매일 이렇게 확인할 때보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은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체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